아이고, 2023 망작영화 탑10을 하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24년의 마무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 망했네, 또 이렇게 나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올해는 2주에 걸쳐서 걸작 탑10, 망작 탑10 요렇게 순위를 정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작품은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의 영화를 기준으로 했고요. 당연히 제가 직접 관람한 극장 영화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봤습니다. 작품성이나 상업성, 다른 여러 요소를 굳이 따지지 않고 정말 제 기준에 재미라는 게 있었던 순서대로 골라봤으니까요. 혹시 보시고 닥터 수제 이놈 시키 뭐 이딴 순위를 하시지 말고 아, 얘 취향은 요렇구나, 재미난 사고를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아나요? 처음 오셨는데 이 영상 보고 취향 맞아서 구독으로 이어질지가 아니라 구독 좀 해주세요. 연말 선물 준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2024 걸작 영화 탑10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작품 가여운 것들입니다. 이 영화가 작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거든요. 국내 개봉이 올 3월이었는데 거의 6달 동안을 기대감에 허덕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대 이후엔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작품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감탄하며 몇 번이고 영화를 곱씹었던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특유의 쌉싸롬한 스타일하며 미술, 음악, 연기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감탄을 자아낼 장면이 많은 영화니까요. 혹시 작품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요즘 날씨 쌀쌀하니 딱입니다. 뒤틀리고 냉소적인 캐릭터들의 관계 속에서 그 무엇보다 따뜻한 메시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9위는 조지 밀러 감독의 작품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입니다. 이 작품 선정에 있어서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뛰어난 전작에 피해를 보는 가장 큰 예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 역시 처음 작품을 접했을 땐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같은 미친 듯한 몰아붙임이 없다. 왜 끝까지 가질 않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영화를 보니까 두 영화의 질감, 그리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전혀 다른 영화임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이 영화를 오로 퓨리오사의 시점으로 다시 보고 나니 이만큼이나 잘 만든 프리퀄이 없었습니다. 전작에 비해 액션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노, 액션은 여전한데 캐릭터의 서사를 좀 더 강조하고 추가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혹시 내가 이번 작품이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좀 지났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보시는 건 다시 보면 선녀일지도. 8위는 장재영 감독의 작품 파묘입니다. 민망하게도 이번 순위에 있어서 유일한 한국 작품입니다. 저도 8위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 한국 영화들을 넣고 싶었지만 그중 유일하게 생존한 작품이 파묘밖에 없었습니다. 하추핑을 넣었어야 했나? 그래도 파묘를 넣은 것에 대해선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올해 한국 영화 중 가장 좋은 완성도, 물론 후반부 전개에 있어선 강한 호불호가 있겠지만 영화가 개봉한 이후 서서히 드러나는 영화의 감춰진 메시지들, 저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모르고 봐도 재밌는데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장치들.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장재영 감독의 작품이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7위는 션 베이커 감독의 작품 아노라입니다. 순위권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영화인데 이 작품 생각보다 훨씬 좋은 작품입니다. 올해 중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상 받은 영화라고 하면 작품성은 좋더라도 상업적인 재미는 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재미 자체만 놓고 봐도 꽤 괜찮습니다. 한 편의 영화에 로맨스, 액션, 드라마 참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결말에 다다라선 관객의 뒤통수를 빵! 올해 봤던 영화 중 강렬한 엔딩을 놓고 보자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와 괴물에 이어 아노라가 아니었나? 앞선 영화들에 비해 취향을 타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을 하긴 살짝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아노라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위는 페데 알바레스 감독의 작품 에일리언 노물루스입니다. 솔직히 좀 고민 많았습니다. 이 리스트에 이 순위에 넣어도 괜찮을까? 근데 이거 제목 뭡니까? 닥터 수제 픽 탑10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넣어버렸습니다.
순수하게 재미만으로 따져도 저에게 있어선 탑 클래스 영화입니다. 우선 제가 이런 크리처물, 그것도 에일리언 시리즈를 참 좋아해요. 후속작이 나올수록 만족보단 실망이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나온 시리즈 리스펙 플러스 향후 시리즈의 방향성 제시, 저 좀 많이 감탄했습니다. 와, 어쩜 이렇게 과거의 작품을 존중하면서 그보다 훨씬 진보된 영화를 만들 수가 있을까? 확실히 이런 영화야말로 집에서 보는 것보다 극장이 답이다를 느끼게 해줬던 작품이었습니다. 5위는 오시야마 키요타카 감독의 작품 룩백입니다. 룩백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나 저는 오타쿠이기도 하고 또 현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원작 만화도 좋아하긴 하는데 뭐랄까요, 확실히 음악이 들어가고 동작이 추가되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원작 초월. 심지어 또 작품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 티켓 값은 똑같은데 여러 번 보면서 이 메가박스에 갖다 바친 돈만 얼마야.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하지만 그렇다고 불만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체크해준 작품. 혹시 꿈에 대해, 인생에 대해, 옆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는 분이시라면 망설임 없이 추천합니다.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4위는 존추 감독의 작품 위키드입니다. 이번 순위도 개인적인 취향이 2000만% 들어간 작품이네요. 제가 뮤덕이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 위키드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넣지 않을 수 없었던 작품입니다. 사실 영화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도 파트 1, 2로 나눠서 나온다고 했을 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작품 늘리면 밀도만 떨어질 텐데 이거 결국 돈 장사다. 근데 파트 1이 나오고 나서 그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편으로 나눈 건 너무 다행이다. 서사가 풍부해지고 볼거리도 많아지고, 그래 이거야말로 2부작으로 나눠도 될 만한 작품이다. 거기다 1부 마지막이 어땠나요? 아쉬웠습니까? 1년의 인터미션이라는 약점을 제외하곤 아주 끝내주는 피날레. 과연 25년 탑10에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요건 개봉 마무리되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보고 와야겠습니다. 내일 가야겠다. 3위는 파블로 베르헤르 감독의 작품 로봇드림입니다. 올해 순위권엔 애니메이션이 2편이나 되네요. 노린 건 아닌데 확실히 이게 바로 취향인 건가 싶습니다. 사실 로봇드림이라는 작품을 보고 나서 저는 당연히 올해의 작품 1위는 이 작품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하게 몸에 박혔거든요. 아마도 올해 극장에서 가장 많은 N회차를 한 영화가 될 것 같은데 7번인가 8번인가 극장에서 봤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사랑하고 애정하는 최고의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지나가고 잊혀져가는 누군가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분이시라면 제가 결제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추천해요. 보고 나시면 머릿속에 계속 september가 생각나시지 않을까. 2위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 괴물입니다. 이 작품은 작년 11월 29일에 개봉한 영화이긴 한데 제가 작년 12월 영화부터 넣는다고 했죠. 그것보다 딱 하루 일찍 나온 영화라 올해의 영화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작품을 본 지 딱 1년의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괜히 기억은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여운이 길었던 건가? 평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지만 이 작품은 특히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찾아가는 미스터리한 느낌으로 시작했다가 후반부에 이르러선 그건 중요치 않죠. 아이들의 웃음과 철도를 달리는 마지막 모습, 그리고 흘러나오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까지 제 마음속엔 아직까지 그 엔딩의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타겟층을 불문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께 그대로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1위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작품 듄 파트 2입니다. 와, 이 영화가 1위를 할 거라고 누군가는 예상을 하셨고 또 누군가는 전혀 예상 밖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 영화야말로 어떤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했는지, 또 시리즈에 대한 애정, 감독에 대한 애정으로 작품의 감상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하게도 용산 아이맥스 1.43대 1 비율로 영화를 경험했어요. 개봉날 아주 밤늦게 피곤한 상태로 영화를 봤는데 와, 영화가 나에게 자양강장제가 될 수도 있구나. 피고는 무슨 입덕 벌어지는 그야말로 블록버스터의 세상으로 체험을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1편 때도 그랬잖아요. 느리지만 묵직한 연출,
깊고 거대한, 그만큼이나 견고한 세계관. 하지만 이 편은 와우, 모든 걸 뛰어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올해 봤던 영화 중 가장 큰 충격이었다.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순위는 예상 못하셨죠? 특별 순위로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의 작품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작품을 탑 10에 넣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어떤 순위에 올려야 할까? 이 작품은 어디에 올려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재밌다라는 느낌과는 좀 다른 새로운 느낌이 드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띵해진 느낌. 함부로 추천하긴 어렵지만 계속해서 생각나고 다시 보고 싶은 그 느낌. 이게 재밌는 건가? 암튼 영화가 전개되는 모든 순간 계속해서 불편했고요. 마지막 엔딩에 다다라선 그야말로 벙쪄버린 영화였습니다. 물론 이게 저에게 있어선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또 이걸 막 재밌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하는 마음도 함께 드는 영화입니다. 암튼 그래서 특별 순위에 넣은 작품, 적극적으로 추천하긴 어렵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예상과는 달리 11편의 영화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솔직히 순위를 이야기하면서도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일이면 하나둘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쟁쟁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이 영화 말고도 순위에 들지 못한 좋은 작품들 짧게 언급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통의 가족,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던 영화고요. 인사이드 아웃 2, 너무너무 좋았는데 1편이 넘사벽으로 좋았다. 퍼펙트 데이즈, 요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딱 요정도 시점에 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추락의 해부, 요것도 아이러니하게 계절이 비슷해서 지금 잘 어울리네. 챌린저스, 요건 도파민 폭발하고 싶은 날의 추천. 트랜스포머 1, 아직 못 보셨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맥주 한 잔이라 보면 최고일 텐데.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는 이제 믿고 보는 거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작품들 모두 너무너무 좋은 작품들이니까 혹시 못 보신 작품이 있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2024 탑 10은 돌아옵니다. 여기가 좀 더 주인공 같은 느낌이 있는데 2024 망장영화 탑 10. 영상에 앞서 다음 주 화요일 17일 화요일에 망장영화 10편을 추리기 위한 유튜브 라이브가 있습니다. 요 화면 위에 카드 보이시죠? 딱 알람 설정해 두시고 구독도 해두시고 그러면 그날 아주 대환장으로 망장영화를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닥터 수제 취향 나랑 비슷하다, 도움이 됐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라이브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진정한 찐은 다음 주입니다.